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한국 최초의 아파트가 서울 을지로에 세워졌고요. 현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전체는 전체 주택의 80%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한 주거 형태가 됐습니다. 공동주택이 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상하 좌우로 벽이나 천장을 맞대고 사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웃 간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분쟁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지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층간소음인데 단순한 갈등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과 방화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예진 기자와 함께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중에 아주 검색 상위권이었습니다. 보니까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이 이제 또 오랜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사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쯤 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이 아파트 20층에 사는 33살 김모 씨가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인데요. 예. 이로 인해 66살 부인이 숨지고 67살 남편이 다쳤습니다. 네. 평소 김 씨는 폐암을 앓는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진 상태였고요. 예.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부부와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주말마다 놀러 오는 이 60대 부부의 손자, 손녀가 소음을 만든다고 생각했고 예. 경비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알았다고만 대답하고 아무 변화가 없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김 씨는 사건 직후 도망갔다가 하루 반나절 만인 3일 밤 10시 45분쯤 검거됐는데요. 경찰에서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평소에 누적되어 왔던 이웃 간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층간소음 문제를 더 이상 개인 간의 갈등이나 개인의 어떤 분노로 치부해버리기는 너무 자주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이나 방화 등 극단적인 폭력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예.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연립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아랫집 모자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두 이웃은 숨진 남성이 사건 전날 소음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 때문에 윗집 남성이 주의를 받은 것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예, 또 지난 2013년에는 설 연휴에 부모님을 찾아왔던 30대 형제가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던 아랫집 여성의 내연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뇨를 앓던 형제의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사건 발생 19일 만에 사망하고 피의자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 측 모두에 회복할 수 없는 비극으로 남게 됐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꼭 극단적인 폭력이나 살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7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13년부터 매년 2만 건 안팎이 접수되는 상황인데요. 주거 형태별로는 아파트가 8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세대 주택은 13% 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층간소음의 원인을 보면 어린이들이 뛰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소음이 73% 정도로 가장 컸습니다. 이 밖에 망치질, 가구 이동,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만드는 소음이 주요 원인으로 자주 지적됐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가구 특성은 역시 아랫집이 80%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윗집은 16%를 차지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소음이라는 게 2만 건씩이나 발생하는 것을 보면 층간소음 문제가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특이한 점을 짚어보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위에서 뛰면 밑에 집이 피해를 본다 생각하는데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아랫집한테 호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근 층간소음 문제의 특징은 윗집에서도 아랫집으로 인한 소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윗집에 대한 아랫집의 보복행위 때문인데요. 예, 요즘엔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보면 보복용 스피커라는 것이 보복용 있는데 스피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스피커는 한쪽 방향으로만 소리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천장에 설치해서 하루 종일 윗집에 시끄러운 소음 정말? 공해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스피커의 가격만도 30만 원대를 호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복을 위해서 보시면 30만 원 좀 쓰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심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 밖에 또 가정용 와이파이 공유기에 몇 톤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름을 붙여서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방식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아, 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자칫 본인이 가해자가 돼서 소음 발생에 따른 벌금을 물거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곤욕을 치를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실행하셔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복 스피커가 나왔을 정도로 이런 보복 행위가 만연하다는 건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이런 층간 소음 문제가 만연하다는 방증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층간 소음 문제가 이 해결 갈등으로 가지 않으려면 결국 이웃 간의 배려와 또 양보가 최선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예. 이 소음 문제를 그저 사소한 이웃 간의 다툼으로 치부해버리고 개인 간 해결에 맡겨두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 평범하던 사람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나아가 살인이나 방화까지 저지르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더 이상 층간소음 문제를 배려와 양보라는 추상적 감정의 영역에 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물론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최근에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설치해서 상담이나 현장 측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층간소음 해결 가이드를 발간해 배포했고요. 부산시 의회는 층간소음 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예, 최근에는 민간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문제 방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210mm 정도인 바닥 두께를 250mm 정도로 높이거나 이동이나 생활소음이 많은 거실, 주방 등에는 바닥의 소음 차단제를 2배 정도 더 두껍게 하는 사례 등입니다. 네, 특허청에 따르면 이런 노력에 따라서 층간소음 저감 기술 출원은 2012년 141건에서 2014년 31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도 뭐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뛰는 건 답이 없어요. 그게 아무리 뭐 저희 집도 애기가 2명 있어갖고 보면은 아무리 그 쿠션을 깔아도 그 울림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밑에 집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저는 가서 이제 선물을 갖다 준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뭐 그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윗집에도 또 애들이 있어서 뛰면은 제가 항상 생각을 하죠. 아, 나 우리도 뛰니까 이해를 해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좀 양보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뭐 지금 방금 전에 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관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당사자분들끼리 좀 해결해 봐야겠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좀 방법 하나 추천해 주세요. 예, 추천할 만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갈등이 깊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면 예.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를 이용해 보시라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센터들에서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쓰레기나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웃 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금 네.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 층간소음 문제 초기라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이웃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예.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대면이 부담스럽다면 주민 반상회나 아파트 내 주민 모임 등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태라면 더 이상의 개인적인 대면을 피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경찰과 같은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 서로 먼저 조심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소음 민원을 받은 가정이라면 바닥에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는 등 소음 발생의 원인을 차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예. 소음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가정에서도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불편은 이해해주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문제가 계속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계속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예. 공공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사회가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얼굴에 그 침 못 뺐잖아요. 좀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더 서로 좋게 네. 해결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사회부 오해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